부산의 대표 상권인 서면과 남포동이 코로나 이후에도 좀처럼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 상권은 유동인구를 뺏기고 있고 남포동 상권은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빈 상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대표 상권 서면 1번가입니다. 상가는 텅 비었고 임대 현수막은 색이 바랬습니다. 아이의 권리금마저 없다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그래도 저희가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된다고 생각해요. 최근 술집과 카페가 많이 들어선 인근 점포동으로 유동인구가 옮겨가면서 서면 1번가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해 2분기 서면권 소규모 매장 공실률은 7.5%로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해 1분기보다 2배나 늘어났습니다. 유동인구는 주는데 월세 등 고정비용이 높아 새로 창업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남포동 상권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주 고객인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의류와 화장품 매장이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에 풀렸다지만 딴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코로나 전에 하루에 50을 팔았다면 지금 10만 원도 안 되죠. 지난해 1분기 남포동의 소규모 매장 공실률은 14.2%였지만 올해 2분기엔 18.7%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대형 매장은 5곳 가운데 한 곳이 비어 있습니다. 월세를 낮추게 되면 건물 가치가 같이 낮아지는 거죠. 임대 입장에서 월세를 낮출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와 월세도 높게 책정되고 있는 터라 부산 대표 상권의 침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역 경제가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인데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어음 부도율도 지난 8년 사이 최고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설업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부산 지역 종합 건설업 폐업 건수는 19곳으로 이미 지난해 10곳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2곳은 부도 처리됐습니다. 전문 건설업 폐업까지 합치면 100여 곳으로 역시 2배 정도 많습니다. 건설업뿐 아니라 원자재 값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대부분 기업들도 어려움은 비슷합니다. 금융 환경 자체가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데 특히 운전자금 조달에 상당한 애로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돈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어음 부도율은 지난 6월 0.32%에서 한 달 사이 3배나 증가한 0.95%로 전국 평균보다도 4배나 높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이래 최고치입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이번 지표가 만기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신용보증기금 PCBO 기초자산 채권의 만기 차환 과정에서 만기일과 발행일 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기술적 부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지원한 대출금 상환일이 임박해지면서 기업들의 자금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차를 훔쳐 김해까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겁없는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검문도 무시한 채 달리던 10대들은 한 시민의 도움으로 질주를 멈췄습니다. 황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찰차가 승용차 한 대를 추격합니다. 차량이 신호에 걸려 멈추자 경찰은 검문을 하기 위해 차량에 다가갑니다. 그러나 문을 열라는 경찰의 지시에도 차량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잠시 뒤 신호가 바뀌자 차량은 경찰을 무시한 채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트럭 한 대가 앞을 가로막았고 달아나던 차량은 트럭과 부딪힌 뒤 멈춰섭니다. 경찰은 유리창을 깨며 차량의 운행을 저지합니다. 시민분께서 이렇게 막아주셔서 완전히 정차를 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운전석 창문을 3단봉으로 파손을 시켜서 시야를 차단했었고요. 붙잡힌 차량 안에는 중학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겁없는 10대들은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김해까지 운전했습니다. 트럭 운전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도주하면 또 사거리고 사람도 많이 지나가고 또 2차, 3차. 경찰은 15살 A군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검거를 도운 운전자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경남 진주의 한국국제대가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재정 위기를 겪다 지난달 파산 선고를 받고 결국 순식간에 폐교까지 됐는데 이제 남은 건 학생들의 원활한 편입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제대의 한 교수 연구실. 책상 위에는 버리고 갈 대학 교재들만 쌓여 있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좀 허무하고 허탈하고 왜 이러한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이. 지난 1978년 진주 여자 실업 전문학교로 문을 연 한국국제대는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난 2007년에는 학교 이사장의 190억 원대 횡령 사건이 터졌고 지난 2018년에는 교육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이름이 올라 정부 지원도 중단됐습니다. 이후 재정위기로 미납된 공과금과 체불임금은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전 현직 교직원들이 지난 5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지난달 13일 법원은 학교 법인의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학생들의 원활한 편입 절차입니다. 특별 편입 수요 조사에서 올해 2학기에는 300여 명, 내년 1학기에는 200여 명의 학생이 편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학교다운 대학생활을 즐기고 싶어요. 그냥 수업도 막 교수님들도 없을 때도 있고 뭐 고장난 거 안 고쳐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편입 대상을 경남권에 한정하면서 편입이 막혔던 특수체육교육학과 학생들은 KNN 보도 이후 부산과 경북권 대학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전 교육부로 원망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열어줄 것을 처음부터 열어줬으면 학생들도 고민 안 하고 저도 고민 안 하고. 한국국제대가 문을 닫으면서 부산 경남에서는 지난 2020년 동부산대 이후 두 번째 폐교 사례가 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다 재정 위기로 지역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국국제대의 폐교가 또 다른 지역 대학 위기의 신호탄이 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지은 지 50년 가까이 된 열악한 시설의 학교가 방치되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학교의 진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반발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은 지 50년이 된 부산의 한 사립 여자 중학교. 교실 창문은 틈이 생겨 방수와 방음, 온도 유지가 전혀 안 되면서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비바람이 불면 창문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부지기수. 특히 겨울철에는 찬바람 속 담요를 쓰고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열악한 학교에 아이들의 입학을 앞둔 예비 학부모들은 우려가 큽니다. 동지어종 안 걸리기를 솔직히 바라고 있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애가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중학생이잖아요. 엄마들이 솔직하게 안 보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로 전출을 시키던 그런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학생 안전과 학습권이 위협받는 만큼 열악한 시설이 교체될 때까지 신입생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거의 60% 이상의 동주로 배정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로 소통이 부재가 된다면 아이들을 그 학교에 배정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개선이 될 때까지는 아이들을 일단은 이제 새로운 신입생이라도 안 받아야 되는 게. 학교 재단 측은 계속되는 민원에도 열악한 시설을 방치해둔 상황. 지난 2012년 교육청 예산으로 강당을 지으려고 했지만 재단이 거부했고 시설 개선 사업도 올해 우선 선정됐지만 재단이 포기했습니다. 10년 전부터 학교 이전을 이유로 재단 측이 시설 개선을 거부한 것인데 실제로 언제 어떻게 이전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뭐 정확하게 몇 년도까지 이전하겠다. 그걸 잘라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저희들이 그에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니까 그 이야기가 안 왔습니다. 참다 못한 정치권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재단은 언제 옮길 것이라는 것을 곧 밝혀야 되고 교육청도 이에 따라서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실효적인 조치를 빨리 내어놔야 됩니다. 기약 없는 이전을 주장하는 학교 재단과 교육당국의 소극적인 대응 탓에 애꿎은 학생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극장에서 보던 3D 영상을 이제 안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KNN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보석 국립공원이 3D로 방영되는데요. 세계 방송 사상 최초입니다.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보석 국립공원의 한 장면입니다. 특수 기법을 동원한 압도적 영상으로 국내외 호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곧 방송 전파를 통해 3D, 3차원으로 방송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KNN, DM 스튜디오 등과 송출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지상파 UHD TV와 모바일 HD TV를 융합해서 세계 최초로 2D 또는 3D를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방송 사상 최초입니다. 화질은 4K까지 가능해서 시청자들께서 높은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AI 기술 도입으로 제작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차세대 영상 기술과 콘텐츠 산업에 큰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매우 중요한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가지는 영화 영상 또 콘텐츠 분야에 세계적으로 최초로 방송 송출되는 것이라 매우 의미가 있고 3D TV와 입체 안경으로 시청이 가능하고 없을 경우도 초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은 9월 1일과 8일 저녁에 각각 1, 2부가 송출됩니다. KNN 진재훈입니다. 부산고법 2-1 민사부는 54년 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난 80대 친모에게 보험금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 A씨가 숨진 아들 김종환 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진 않았지만 양육 못한 사정에 대한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며 1심에 이어 A씨에게 보험금 2억 3천만 원의 수급권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숨진 김 씨의 누나 김종선 씨는 A씨의 보험금 수급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낙동강 물금과 매리 지점의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다시 발령됐습니다. 물금 매리 지점의 조류경보 관심 단계는 지난 6월 15일 발령된 뒤 7월 27일 해제됐으나 최근 상류에서 녹조가 계속 유입되면서 다시 내려졌습니다. 경남도는 수질 오염물질 배출 시설 267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심 단계 발령에 따른 녹조 원인 물질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합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하락폭을 줄이고는 있지만 3주 연속 전국 최고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부산은 매매 가격 하락률로는 전국 두 번째, 전세 가격은 전국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남은 매매 가격 지수는 낮아졌지만 전세 가격 지수는 2주 연속 변동이 없습니다. 경남도 의료원 진주병원이 오는 2027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열린 진주병원 의료용역체계 2차 중간보고회에서 용역사는 병실 크기와 감염병 대응 전략, 확장성 등을 고려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경남도는 오는 10월 설계 공모를 실시한 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진주병원을 2025년 착공해 2027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회전익기, 즉 헬기의 시험 비행과 조종사 양성을 담당할 회전익 비행센터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진주시 이반 성면에 자리 잡게 된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는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회전익 비행센터는 헬기와 함께 도심 항공교통 UAM과 무인기 시험 비행 등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경남 미래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미래교육원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학생 7,600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미래교육원은 자율주행과 코딩 실습 등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며 올 연말까지 8만 1,000여 명의 단체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가을 장마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다가오는 일요일까지도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텐데요.
경남 서쪽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된 부산과 남해안은 새벽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양은 50에서 최대 150mm, 부산과 남해안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영남과 제주도에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흐리겠는데요. 반면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서부 경남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창원의 낮 기온 29도, 거제 27도, 밀양은 31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은 27도, 김해 28도, 양산은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 남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제11호 태풍 하이쿠이는 중국 내륙 쪽으로 방향을 더 틀었는데요. 이 태풍이 내뿜는 뜨거운 수증기의 영향으로 다음 주 초에는 반짝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